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잘 되는 페스티벌, 못 되는 페스티벌 어떤 게 다르다 뭐 그런 코너를 레이블과 함께 꾸며봤는데 지금 바로 월드페 얘기부터 이어가서 해보죠. 월드페가 원래 뭐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 가평이었나요? 네, 가평, 청평 그쪽에 있는 이제 넓은 이제 거기 체육관 같은 데인데 거기서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 옮겼어요 춘천으로. 그 아무래도 강원도가 후원을 많이 해준 부분이 적지 않아 그 옮긴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평창 갈 때도 뭐 이제 월드페 그 총 감독님이랑 뭐 뭔가 작품을 한다. 그 유재현. 네, 유재현님이 페이스북 올리신 걸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그쪽 그러니까 강원도라든지 그쪽이 좀 멀잖아요. 멀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그렇죠. 좀 고립된 곳이죠. 네, 그런 거에서 상징적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위치는 좀 바뀌었더라도 향후에 계속 그쪽에서 DJ 컨텐츠에 대한 굉장히 좀 그게 1, 2년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쪽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고객의 단골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그걸 감안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충성도에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평창 쪽에서 뭐 동계올림픽도 할 거고 이번에도 무한도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네. 그런 거 봤을 때 운동대교가 요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정말 온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날씨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올해도 10월 달부터 시작한 페스티벌들이 날씨 때문에 손해본 게 되게 많아요. 많은 페스티벌의 큰 적 중에 하나가 날씨고 비예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또 여름에는 장마라서 망해. 그렇죠. 겨울에 또 눈만이 오면 눈만이 와서 망해. 어정쩡하게 봄 가을에는 봄비 가을비 내려서 망해. 그렇다고 서울 안에 괜찮은 실내 공연장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있더라도 되게 비싼 것도 있고요. 코엑스 같은 경우는 하루 빌리는데 얼마냐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빌려보려고. 2,000원 정도 됩니다. 하룻밤에. 하루에. 네. 그냥 대관료만. 대관료만. 주중이나 주말을 따지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페스티벌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사실 그런 거.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는 특히나 DJ 페스티벌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벤트 얘기했지만 그 헤드라이너를 포함해서 DJ들 섭외비가 너무 비싸요. 섭외비도 비싸고.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그 섭외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또 뭐 내실을 기집 다 다져서 정말 우리는 잘 만들었습니다 해도 외부 사람들이 유명한 DJ 안 오네? 이렇다든지 누구야? 이래버리면 그냥 모기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어쩔 수 없는 건 이게 뭐 매주 하는 거면은 뭐 가끔 유명한 사람 불러서 상관없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근데 너무 저희도 그런 건 좀 지향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형 페스티벌이 돼야 잘 된다 약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로컬 씬 쪽에 그런 파티들이 많거든요. 조금도 많고 재밌는 파티들 많죠. 거기서 본인들이 좀 재미를 느끼고 이거 재밌다 해야 큰 페스티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지. 저희는 뭔가 항상 큰 페스티벌 하나 열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뭐 약간 낙수 효과 이런 느낌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러진 않거든요. 큰 거 했다가 뭐 목티도 많고 우리나라 뭐 고용 시장에서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쉬워요. 네, 뭐 월드페 얘기를 해봤고 뭐 월드페 또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았다는 거 외에도. 월드페 네. 일단 공기가 끝내주더라고. 이건 좀 별개인데 공기가 정말 끝내주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새벽 4시에 나오는 그 하드 스타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새벽 4, 5시에 막 나오는 그 하드 스타일 스테이지 이제 저희는 이제 4시부터 1시부터 나와서 이제 거의 한 12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피곤해 도저히 안 되고 3, 4시 나오는데 숙소에 딱 누워있는데 막 뻥뻥뻥뻥 하니 또 나갈까 그냥 정말 좋아요. 정말 레이그라운드다. 네. 저는 작년에 월드페를 갔었는데 좀 그게 좋았어요. 월드페가 그 쉽게 말하면 서포터즈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서 뭘 많이 시켜요. 맞아.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준비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보여주는 의상이나 그런 그 소품, 그런 뭐 부스 그런 부분이 풍부한 게 좀 즐기기 좋았던 부분. 거기 가면 막 작년에는 막 그랬거든요. 가운데 무슨 결혼식장, 전통 결혼식장 같이 맞아. 그런 거 같아. 사진 찍고 막 되게 재밌는 문구 써져 있는 티셔츠 입고 막 어린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다른 데가 그냥 되게 정말 그 공짜로 알바 쓰는 것처럼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되게 그런 서포터즈를 알차게 잘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적지 않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페스티벌 내에서 파는 음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잖아 사실. 음악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치킨 하나 가지고 페스티벌 여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온갖 요소들이 다 만족시켜야 제가 봤을 때는 돼요. 한국에 DJ 틀어오면 막 장터국밥 먹는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떡볶이 같은 거, 오뎅 같은 거, 네. 어묵 같은 거 들고 막 아니 왜 올라가서 보드카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드카 말고 뭐 문배좀 마시면 안 돼요? 그 사일런트 디스코 그 막 한복 입고 막 네, 그런 거 그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음악만 외적인 것도 막 더 좋아하고 하는 게 갈수록 페스티벌 안에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중요하죠. 어떤 페스티벌 그걸 더 잘해놨냐가 사실 DJ나 아티스트를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고객들은 누릴 수 있는 내가 내 돈 내고 들어간 페스티벌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저는 올해 제일 좋았던 게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음식 부스 중에 미카엘 요리사 있죠 요새 유명. 네. 맞아. 거기 부스가 있었어요. 네. 미카엘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요리가 어떤 무슨 뭐 헝가리인가? 네, 헝가리가 불가리아 그래가지고 물론 그 1인 페스티벌이 외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와 이렇게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엄청 놀고 가더라. 근데 그 참여한 인구 자체가 작다 보니까 너무 젊은 층에만 기대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 뭐 빅보드에 등산하는 아줌마들 오셔서 막 아유 뭐 빅버드 페스티벌은 정말 남녀노소가 타파배장. 네, 뭐 지난주에 양경 씨가 얘기했지만 정말 강아지 끌고 산책을 와서 맞아요. 애기 카트 끌고 와가지고 박재범 노래를 듣고 엄마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아까 말씀하신 특정 그 나이대 특정 층에 기대는 거는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월드컵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가까워지는데 10년 전에 20대였던 얘가 이제 30대 되면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뭐 젊은 애들의 일탈, 뭐 하룻밤에 그렇게 막 광란 이렇게만 포장을 하는 것도 다른 층을 배척시키고 시장 자체를 좁히게 만드는 거 왜냐면 같아요. 제가 태그노 디제잉에서 디제잉에 빠지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 대부분 계기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페스티벌에 가서 놀고 싶은데 망설이다가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자기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솔직히 페스티벌에서도 그런 분들 오지 말라 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참여한 오는 사람들이 뭐 나이 든 분들이 왔다고 뭐야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컨셉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조금은 성장 동력을 막지 않나. 그리고 뭐 10대, 20대 다음 스텝이 좀 그거 준비하느냐.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평생 쉽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쉽지 않을 거고 다들 이제 그 다음 걸 할 텐데 그래도 자기가 또 갈 때 왜냐면 솔직히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 우리나라 페스티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큰 EDM 페스티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형국인데 젊은 친구들이 그 매 표를 사기 위해서 뭐 알바를 해가지고 표 샀어요. 이런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거기만 목을 메고 기획자들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전략도 물론 안 짜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좀 가능성 열어놓고 다양하게 좀 서포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오게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올해 살아남은 페스티벌들은 사실은 처음에 고객이 지금 나이가 먹어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많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되는 페스티벌은 그렇게 예전에 왔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올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그 다음에 안 생기고 즐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 올리페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페이스북의 특정 그 어떤 그 그룹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공짜표라든지 뭐 어떤 페스티벌에서 막장을 한다. 뭐 신라엘이나 뭐 이런 뭐 이거 어떤 뭐 네. 온라인 또 이번에 되게 뭐 좋아했어요. 공짜로 풀어가지고 막 난리가 됐다. 그래서 네. 나는 뭐 돈 내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했는데 그런 댓글 중에 뭐 그런 UMF나 월리페나 GK도 뭐 초대권 같은 풀지 않는 이슈로 막 이거 사람들이 댓글 달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월리페 관계자분이 우리는 초대권을 최소로 줄인다.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돈 내고 간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들은 불쾌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요 한해 잠깐 다룰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뭐 가까운 페스티벌로 말씀드리면 뭐 원나잇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하우스를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좋았어요 라인업이. 안타깝게 사람이 너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셀 수 있을 정도. 나중에 이제 진짜 헤드라이너 타임이 되니까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아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들 막 이제 그 노래 거기서 들으시는 분들, EDM 코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 회원이고 하긴 한데 다들 막 미안하다고 막 미안해요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막 DJ들한테 I'm sorry 막 이러고.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막 안타깝고. 왜 관객인 내가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거야. 킨텍스에서 센세이션 했을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2012년 센세이션 때는. 근데 2013년, 2012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샘플하고 서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했었는데 저스티스랑 어버밴드도 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명이 갈 수 있으면 한 25명 정도 와 있었는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물고 빨고 난리 나는 저스티스인데도 막 그 정도밖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자리가. 그리고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도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뭐 위치나 가격이나. 그래서 약간 좀 다각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잘 되는 페스티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커뮤니티 쪽에 많이 또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네, 주십시오. 연락 좀 해주셔가지고 네. 더 많은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같이 좀 네. 네. 하게